안녕하십니까, 김덕희입니다. 오늘은 감성 경영으로 불황을 이겨라 라는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감성이라는 정의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은 네 거로 뭐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따뜻한 마음, 사람이 끌리는 이런 정서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감성을 쉽게 이해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은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객의 설득은 모두 본능의 설득이에요. 감성의 설득이 98%란 말이에요. 논리 이성이 아니라 사람은 모두 감성에 의해서 설득이 된다. 이 불황일 때는 더더욱 호소해야 될 게 감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즉 본능을 먼저 이해해 보자고요. 인간이 태초에 생활하면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시대부터 우리 인간은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소통했겠느냐라는 거죠. 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떤 신호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오 한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막 한다든지 표정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소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로 인간은 언어가 다양해지고 문자가 나오고 현대에 이르렀습니다만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은 그 이후 것이 아니라 태초에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상대한테 어떤 거를 시그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음성,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행동에 우선한다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약한 동물이나 아니면 강한 동물을 만났을 때 자기가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인간이 꼭 썼던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미용인들은 많이 알죠. 김호근이라고. 머리를 세워서 털을 세워서 자기를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존 본능입니다. 인간이 태화해서 거의 쓰지 않는 기관입니다만은 지금도 놀라거나 웃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소름이 끼친다. 쓴단 말이에요. 왜? 생존 본능이에요.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몸이 크다라는 것은 위압감도 주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대한 지배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을 여러분이 먼저 베이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설득은 이 본능의 설득이에요. 이거에 설득된단 말이에요. 약하고 연약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능, 커 보이는 말이 아니라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샘플을 얘기해요.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 사랑해? 물어봅니다. 너는 내 말을 믿었니? 행동을 믿었니? 뭐를 믿었죠? 사람은 행동을 우선합니다.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아닙니다. 이 내 제스처, 표정, 이것을 사람들은 우선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그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능, 감성이라는 토대에서 오늘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정하죠.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때 엄마는 이성을 쓸까요? 감성을 쓸까요? 답은 이성을 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사랑만으로는 안 되더라, 만만치 않더라. 그래서 계산 따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고객도 이때 이성의 논리, 따지는 논리로 접목하면, 설명하면 절대 설득이 안 됩니다. 자기 논리를 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비싸요. 비싼 거 아닙니다. 딴 데는 싸던데요. 이 논리, 논쟁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들어가면 멈춰야 되고, 빨리 감성으로 전환해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잘 보죠. 딸은 엄마한테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잘 봐요. 그럼 이 딸은 감성을 쓰나요? 이성을 쓰나요? 100% 감성을 씁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사랑이면 될 것 같고 나중에 힘든 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딸의 대립은 잘 보면 본능의 대립이고, 잘 보면 이성과 감성의 대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와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고객과의 문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이성이고 내가 감성인다고 하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디로 끌고 온다? 감성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럼 감성을 끌고 오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때 손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고, 웃지 않으면 안 되고, 손님과 스킨십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밝은 표정이 아니면 안 되고, 정말로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간이 본능적이에요. 말이 아니라 표정, 행동, 자세 보고 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가 사람을 끄는 게 아니라고요. 그 표정, 이 감탄사, 이 하나는 가까운 나라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 감탄사 하나만으로도 고객을 감성으로 바꿔서 매출을 상승시킨 애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왜? 그 감탄사는 이성이 아니라 사람을 감성으로 묶어두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우리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설득은 나는 내 본능은 멀리하지만 고객의 본능은 충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공은 나의 본능은 멀리하고 고객 상대의 본능은 충족시켜주는 게 성공입니다. 나의 본능에 빠져서 상대를 본능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실질적인 경영, 감성 경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감성 경영은 고객을 알아주는 겁니다. 고객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때 말이 아니고 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 거주지, 뭐 하는지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알미 중요하다. 이것이 감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로 고객을 설득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로 고객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고객을 일하는 것보다 고객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낫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파마스님 하나 덜 받아도 고객을 케어하고 관리해라. 고객을 기억하는 것이 최고의 일이다. 잊지 마십시오. 고객은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주면 경계심을 풀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디자이너가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주면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간다는 거죠. 저항을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쉽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단골 손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경계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단골 손님을 지금 현재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이성을 쓰고 있는지 감성을 쓰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받는 돈보다 조금 더 주어라. 이득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받는 돈보다 조금 더 배려하고 주는 거예요. 이때 주는 것은 단지 돈, 물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치를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이거 어머님이 시골서 고구마 보내왔는데 이거 손님 조금 주세요. 이게 슈퍼에서 사서 주는 고구마와 어머님이 준 고구마의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가치에, 즉 본능에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돈과 상관없이 지불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고객이 이득이 있다라는 본능, 감성에 호소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오감을 공유하세요. 본능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감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오감을 공유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스킨십은 여러분이 고객의 감성, 고객을 설득하는 데 절대 조건입니다. 반가워하고 맞고 쳐다보고 웃고 이건 기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논리를 써요. 싼 거 기본이요? 이렇게. 그 감성으로 못 끌어오면 설득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뭐 하시게요? 미움상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감을 공유하려면 차도 같이 마시고 손도 잡고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여유있게 보면서 같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특히 처음 온 손님을 절대적으로 같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교감해라. 그 다음에 설득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욕구에 호소하라. 욕구에 호소하라.
불경기도 이런 마케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미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사례로 불황이나 이런 것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아내가 이쁘면 남편의 연봉이 는다. 불황일수록 아내가 얼굴이 밝으면 남편의 수입이 는다. 이런 감성 캐치플레이를 한 겁니다. 클리닉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사람의 감성. 최근에 광고를 보면 다 감성이죠. 따뜻한 감성. 이 차가 좋습니다라고 안 합니다. 그 감성의 사랑. 아빠와 아들이 나누는 차, 아빠와 아들이 교감하는 차, 같이 캠핑하는 차, 이렇게 어떤 사랑, 따스함, 정에 대한 감성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 지금은 물질의 그것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여 불황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기대하게 하라. 인간의 본능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이 오늘보다 다음 방문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더 나았고 더 예뻐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방문에서 고객한테 줄 아름다움 시술에 대한 카운셀링을 오늘 하고 보내야 돼요.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거 해서 이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다음까지도 카운셀링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치료했고 다음에 오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다음을 예약해야 돼요. 고객의 다음을 카운셀링하면 고객의 다음 방문을 오늘 예약받고 보낼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고객을 더 기대하게 하라. 다음 방문을 사전에 예약하는 시스템까지도 끌어와라. 고객은 그래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감성 마케팅으로, 본능 마케팅으로 설득해서 성공한 사례가 뭐냐라는 걸 몇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저도 상당히 많은 것을 쿠팡에서 구입합니다만은 쿠팡 말고도 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쿠팡 외에 다른 브랜드들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실적이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쿠팡이 물건이 싸설까요? 아닙니다. 저를 보더라도 제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물건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딱 하나, 사고자 결정했을 때 구매하고 나면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빨리 받고 싶은 거예요. 밤 12시에 책을 주문하면 아침 7시에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요. 이건 감동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럴까? 근데 어떤 거는 만 얼마 뿐이 안 되는데도 배달료 무료래요. 그러니 빠르고 무료 배송에,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만 이 고객의 감성은 어떻겠냐라는 거죠. 제가 봅니다. 이 감성의 승리다. 결국은 이 마케팅도 거기까지 끌어오는 거나 경쟁이 똑같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격 차이가 월등히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고객의 감성은 대단하구나. 자,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방장의 음식과 셰프의 음식이 뭐가 다를까요? 물론 맛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그 두 똑같은 어떻게 음식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주방장과 셰프의 가격 차이는, 주방장과 셰프의 어떤 차별화는 사실은 맛이 아니라 코디입니다. 음식이 코디, 데코레이션이 예쁘냐 안 예쁘냐예요. 셰프의 음식은 예뻐요. 그게 감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는 감성 마케팅이라고 해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보여주고 예쁘게 보이는 게 감성입니다. 실제보다도 그 보여지는 것이 중요시하는 부분이에요. 맛의 차이가 아니라, 좀 전에 쿠팡 가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를 해보면, 자, 여러분 잘 볼게요. 인터넷상에서 뭔가를 검색하고 물건을 살 때 여러분은 후기를 보십니까? 제품의 특성을 봅니까?
보통이라면 제품의 특성을 봐야 맞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품의 특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다른 사용자의 후기를 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것이 감성이에요.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이 이용했는지 좋아하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것이 사겠다는 결정을 하면, 감성으로 구매를 결정하면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 감성 마케팅은 우리 구매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용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객 감성을 통해서, 본능을 통해서 더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에서 보듯이 그냥 머리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샵의 공간의 아트한 부분, 손님들이 편안한 공분, 편안한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경대도 마찬가지, 앉는 의자도 마찬가지.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남다른 그런 컨텐츠가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사람들은 지금 그 감성을 쫓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공한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 커피숍은 뭘 파느냐?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컨텐츠를 팝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그 브랜드가 다 이기고 있다고요. 커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다 보면 뭐 출근해서 앉아 있어요. 거기서 사업을 해요. 지나가다 보면 거기 앉아서 책을 봐고 공부를 해요. 그게 독서실이에요. 이미 커피숍은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고 자리 잡을 수뿐이 없어요. 문화를 팔아라, 라이프 스타일을 팔아라. 감성을 전달하는 공간에 되면 미용실도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감성으로 설득해야 된다. 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 불황, 여러분이 이 감성 마케팅으로 여러분을 혁신하고 미용실을 혁신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키움TV의 김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